네. 39번부터 42번은 도깨비 잔치라고 하는 작품이고 공유의 잔치겠죠. 미안. 어쨌든 네, 공유. 도깨비 봤어? 드라마? 봤어? 안 봤어? 나 그거 보고 똥 쌌어. 이동욱 존나 잘생겼어요. 김고은 개 예뻐 진짜. 나 거기 이제 이동욱 입고 나온 코트 한번 샀다가 나랑 기장이 안 맞구나 싶어가지고 반품했었는데 어쨌든 네, 도깨비 잔치입니다. 자, 관련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얘들아 소설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내신이니까 은연중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연중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가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성우의 할아버지는 친일 인사인 카네야마에 의해 큰아들을 잃었지만 카네야마의 아들 김학모는 해방 후 크게 출세한다. 할배는 친일 새끼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 그러면 성우의 할배는 일본을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싫어하지. 반면에 얘의 아들 김학모, 일본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아들 이름이 김학모래요. 그럼 봐봐. 일제강점기 때 뭘 한 거겠어요? 친일파를 했고, 그리고 또 앞장서가지고 뭘 했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창씨 개명을 한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크게 출세한다. 혹시 작년에 유행했던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학시 아저씨라고 나오거든요. 학시 아저씨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집안이 창씨 개명할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했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친일파인 거겠지. 자, 그의 딸 윤주와 성호의 약혼식 전날 할아버지가 성호의 집에 와서 약혼을 반대했대. 잘 봐. 카네야마의 아들이 김학모고 그의 딸은 김윤주 씨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성호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건 요 할아버지의 손자가 성호겠고 와가지고 뭐 했대? 약혼 반대했대. 왜 했을까? 자긴 절대 친일파랑은 가문의 어떤 그거를 맺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확인되니? 아버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한다. 잘 봐. 아버지는 나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니네가 딱 봤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잘 봐. 좋고 나쁨, 그 인물이 긍정인물이다, 부정인물이다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일제가 끝났으니까, 친일이 끝났으니까 그런 집안에 이제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 새끼가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모는 조금 현실적인 그런 인물일 것 같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 윤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호는 이런 상황에서 갈등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호라고 하는 손자는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할아버지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겠죠. 이게 내적 갈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잘 봐. 반대하고 나왔어. 약혼 반대했어. 자, 생각해봐. 약혼, 결혼, 집안에서 큰 행사니 작은 행사니 존나 세게 뭔가 터질 거야. 맞아, 아니야. 뭔가 다 터질 거야.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일단은 할배는 다소 논리 없이 큰 소리를 지킬 거야. 보통 할배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다 그래. 근데 아버지는 논리로 대응하다가 됐다 가세요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맞니? 가봅시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저렇고 계시는데 말줄임표의 사용으로 내적 갈등 강화하고 있다. 들어갈 수 있고요. 약혼식 올리러 간해하고 약혼식 올리러 간해하고 외장 치고 갈 판이냐? 자, 외장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다른 사람은 무시하듯 혼자서 고래고래 떠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네 엄마만 집에 있으라 하고 우리만 가자. 자, 아빠가 얘기한 걸 거야.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반대하고 계시는데 아빠가 야 약혼식 올리러 간다고 너 큰 소리로 허풍만 떨참이냐? 네 엄마 집에 있으라 하고 우리 둘만 가자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지. 성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버지를 건너다 보았다. 당연히 손자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조금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그렇게 펄펄 뛰시는 할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험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김학모 씨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 봐봐. 이렇게 나서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찌 보면 이 결혼은
김학모 씨가 원하는 결혼일 수도 있어.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왜인지 한번 보자. 김학모 씨, 김 국장은 이번에 새 집을 마련한 잔치 겸 교육감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놓은 모양이다. 그래 놓고 식을 올리지 않으면 체면이 뭐가 되고 또 소문은 어떻게 나겠냐.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아빠가 얘기한 겁니다. 아빠가 얘기한 거. 자, 아빠는 김학목 씨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맞아, 아니야? 맞지? 할배보다는 김학목 씨 내 사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뭐 그 며느리 될 집안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는 짐작이 가서 고개를 돌렸다. 내일 열차 짐작이 가서 고개를 돌렸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가 된 거고, 그런 어떤 할아버지의 반대를 외면했다라고 들어가실 수 있겠죠. 확인되십니까? 외면했다. 내일 12시 그대로다. 일찍 와서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자, 오신 손님들이래요. 보통 이제 뭐 약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과 집안의 어떤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잔치에서 아마 그거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뭐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앞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다. 씨발 맥심은 아니겠지. 어쨌든 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다. 성호는 뚝배기로 개패든했던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아 진짜로 뚝배기로 아빠를 때린 건 아니에요. 알겠죠? 뚝배기 깨지는 소리처럼 이제 고함고함 소리를 친 거겠죠. 존나 크게 냈다. 귓가에 살아왔다. 아직 생생했다. 할아버지께서 꽤나 이제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학모 씨는 그런 수모를 삼키고 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카네야마 경부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이겨내며 살아온 배짱과 집념이 바로 그것이었던가.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일파의 자식으로서 사는 것도 순탄치만은 않았지 않았을까. 성호는 허탈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3.1절 경축식장에서 쫓겨날 때도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겸허하게 물러선 게 아니고 두고 보자고 도끼를 가다듬었을 것 같았다. 누구에 대한 추측입니까? 아까 이항모 씨, 김항모 씨 미안. 김 씨. 어쨌든 이건 팩트가 아니라 성호의 그냥 추측입니다. 얘들 아시겠죠? 성호는 병원으로 가며 어째야 할지 얼른 작정이 서지 않았다. 혼란스럽겠죠 당연히. 할배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게 끔찍스럽다. 성호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빠 입장도 이해되고, 나는 그 딸내미를 사랑하니까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적 갈등에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나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아빠 처지는 뭐가 될 것인가. 성호는 밤새 잠을 설치고 나서도 결단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자, 내일 12시라며. 그럼 누구 집이겠니? 뭐 잔치집이겠죠. 그러니까 잔치집이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결혼은,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어요. 결혼은요, 부모님 입장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제가 결혼을 저 선 봤잖아요. 네, 깼거든요. 제가 깬 건 아니고요. 그쪽 집에서 이제 막 갑자기 전 남친이 연락이 왔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냥 싫었던 거겠지. 씨발. 어쨌든 자, 오늘 무슨 일 없느냐? 아침상을 물리고 나자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물었다. 별로 없습니다. 숨비고 있지. 오늘 무슨 날이야? 잔칫날이지. 잔칫날 뭐 한다 그랬어? 약혼한다 그랬잖아. 아버지는 얼결에 대답을 해놓고도 혹시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할배를 속이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 성호는 저도 없습니다. 성호도 속이고 있네. 아무래도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잘 봐. 아무래도 눈치를 챈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했다라고 하는 건, 자, 만약에 잔칫날이라고 하는 게 공견은하게 할배도 알았다면 오늘 무슨 일 없냐라고 물어보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겠지. 어쨌든 그 잔치, 그 약혼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들만 아는, 할배는 모르는 비밀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잘 됐다. 오늘이 동공영감 탈상이다. 맞죠? 탈상이다.
너희들은 초상 때도 못 갔으니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 제삿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건 그냥 좆됐죠. 뭐 있어? 오늘 상견례한다. 약혼식 잔칫날이잖아요. 성호 아버지는 깜짝 놀라 성호를 돌아봤다.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잔칫날이다. 어떻게 아빠?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할배가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인사부터 제대로 차려야 한다. 그 양반은 너희들하고 친살부치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친살이다. 친족이다. 작년에도 그만 일로 조문을 못 갔으니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야,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인데 올해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할아버지 입장입니다. 성호 아빠는 멍청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보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하루길이 빠듯했다. 아니 12시까지 가야 되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갔다가 늦을 수도 있는데 딱 갔는데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어디 제사상 갔다 온 이렇게 돼버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 월촌 영감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여기 와서 쓸 일이 있거든. 자기 아들 차를 이용하라고 하도 그랬어서 어찌녁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차를 보내준다고 했다. 그 차를 타고 가면 편하게 다녀올 것 같다. 할배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봐. 할배도 조금 대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럴 거면 씨발 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약속 다 잡아놓고 너 따라와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약간 경상도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약간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딴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 그러니까 얘를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성우 아버지 이마에는 땀이 보송보송 맺히고 있었다. 긴장의 연속이겠지. 그러니까 와 좋겠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겠지. 이미 차 놓은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면 일이 조금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듯 돌아봤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니 씨발 아까 일 없다 그랬잖아. 왜 말이 바뀌어? 다급한 편이라 그럴듯한 핑계가 얼른 잡히지 않는 것 같았다. 아빠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이고 거짓말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탁탁탁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 못하는 거겠죠. 친구는 다음에 만나도 될 것 아니냐? 이건 뭡니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너 친구 만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할아버지 말에는 가벼운 노기가 서려 있었다. 가벼운 노기라고 하는 건 자, 1차 빡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빡침.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였어요. 훈정이가 이제 나한테 DM이 왔었어. 주말에. 선생님 수요일 날 숙제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까지 숙제를 하면 될까요? 통보 아니냐? 똑같이 나한테? 못하니까 그때까진 해갈게. 너 그냥 그거 이해해.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신상 문제 맞나요? 네, 신상 문제가 돼나서 성호는 아버지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고개를 손으로 붙잡듯 모른 척 앉아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씨발 아마 성호도 점점점 말을 미리 맞췄어야죠. 그러니까 맞지? 무엇이? 할배가 발끈했다. 아니 약혼식 날 무슨 일이 그렇게 번거롭다는 게야. 알았네. 할아버지는 이미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빵 울려왔다. 성호, 너나 가자. 그래, 아빠는 포기했어. 손주놈이라도 가자. 이렇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성호를 채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빨리 달래면서 빨리 가자.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성호는 할아버지 위압에 못 이긴 척 할아버지 앞장을 섰다. 저는 여기서 성호의 새끼 존나 남자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존나 남자구나. 대문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호야 나 좀 보자. 새파랗게 질린 어머니가 자 결사적인 표정으로 성호를 불렀다. 내외 표정. 내외라고 하는 건 부부야. 그럼 성호 엄마와 성호 아빠의 표정입니다. 자 그들이 할아버지 몰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환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딱 티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티나는 거죠. 어머니가 성호를 한쪽으로 끌어 뭐라 귓속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컴! 어머니가 찔끔했다. 누구 얘기할까? 할배겠지. 그러니까 할배겠죠. 성호는 그 컴 소리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 소리에 이끌리듯 문이 열려있는 차 속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할아버지가 올라앉으며 쾅! 문을 닫았다. 할아버지 빡치긴 빡쳤나 봐. 그러니까 내외는 멍청하게 서 있고 차는 부르릉 떠났다. 잘 봐. 일단은 시점 자체가
그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자, 차가 시내를 달렸다. 위치가 변했고 시간 순서대로 경과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 성호는 눈앞에 몇 사람 영상이 얽혔다. 그러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씨발 그때가 어르신인데 씨발 자동차에 무슨 뭐 DMB가 달려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니? 자,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는 물찬 제비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쑥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쑥 갔다. 성호는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다. 성호도 나름 마음고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 여태 어디 어두운 미로를 헤매다가 빠져나온 것 같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성호의 눈앞에는 김길동이 이길동이들이 형님 동생 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잔치상 앞에 도깨비들처럼 모여들고 있을 광경이 어른거렸다. 잔치에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손님들을 도깨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잘 봐. 이 도깨비라고 하는 거는 옛날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요. 자, 지금이야 사실 공유랑 이동욱 씨 때문에 도깨비와 저승사자, 차사라 그러죠. 걔네들이 되게 막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야, 도움 되지는 않아요. 알겠죠? 도움 되는 어떤 그런 생물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도깨비라고 하는 건 잔치상에 와서 자, 왜 도깨비들이 잔치랑 이런 거에 연관이 돼 있냐면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그들을 달랜다고 표현을 해요. 달래다라고 표현. 그러니까 개판 치기 전에 음식이랑 돈을 좀 줘가지고 액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오는데 도깨비들처럼 모여들고 있을 광경이 어른거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요란스러운 도깨비들 잔치판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을 자기 꼴을 상상해봤다. 본인도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네. 그 영상 위에 엉뚱한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동국 할아버지였다. 264의 청포도 나그네처럼 자, 264 청포도의 나그네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고 꽤나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의지가 강한 인물이죠. 전설적인 분위기를 거느리고 갈매나무같이 고고하고 정갈한 동국 할아버지였다. 성호는 울컥 몰려드는 정감에 조용히 옷깃을 여몄다. 잘 봐. 조용히 옷깃을 여몄다라고 하는 물론 옷깃을 여미다라고 하는 게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뭔가 그만큼 높은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조금 이제 대단한 인물을 생각하니까 예의를 갖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호는 초반부에는 갈등을 많이 했죠. 할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지. 근데 잘 봐. 할아버지도 약혼 자체를 말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성호 입장에서는 얘가 먼저다. 예의 차리는 게 먼저고 내 친살부치 분들께 인사를 올리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끊어내서 보니까 쉬운 거지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요? 이것만 담았어. 이해 다 했어? 그쵸? 조금 그러니까 봐.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독성 있게끔 자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모든 글 다 잘라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봐봐. 지금 쌍따옴표 기준으로 딱딱 구분돼서 보이면 좀 더 이해도 편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학평 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평이 내신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보다 낫습니다. 아시겠죠? 제 경험상. 아닙니다. 왜? 약혼신은 뭔 일이 그렇게 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초반부에는 반대했지만 약간 이제 우리가 조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 어쩔 수 없었겠지 지도. 막 뭔가 막 강력하게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물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반대는 했죠 초반에. 초반부에 반대는 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뒤에 가셔가지고 보기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보기 분석을 잘 안 하는데요. 이렇게 산문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도움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깨비 잔치의 성호 할아버지와 동국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자, 앞부분에 초반부에 나왔었죠. 성호 할아버지는 아들이 피해당했다고 얘기했었나? 맞죠? 어디였나? 맞나? 큰아들 잃었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가족, 친지 어쨌든 얘네들은 그거죠. 친일을 하지 않았던 거겠지. 그리고 잘 봐. 쌤 친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출제되는 모든 작품들은 갈등과 대비가 극명한 걸 갖고 와요. 그러니까 봐,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학모 씨는 출세를 했어. 아들을 잃었어.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잘 봐. 나오진 않았지만 김학모 씨는 얘가 결혼을 오케이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자기 집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김학모 씨가 먼저 나섰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일파는 기회주의자야. 그래서 사람은 고쳐줄 수 없어. 무조건 기회주의자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때를 생각해보면 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막말로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무서워. 알겠죠? 막 각시탈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각시탈 알아? 알아요? 몰라? 어쨌든 자, 이들은 자, 성우 할배와 동국 할배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강직한 역사의식을 지니게 된 인물로 고고한 기품을 지닌다. 김학모는 아버지의 친일 이력이 교육감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그렇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야 걸림돌이 될까봐 친일을 안 했던 인물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성우 아버지는 김학모의 환심을 얻어 교육계에서 출세하기 위해 둘의 결혼을 서두른다. 알겠지? 어찌 보면은 아버지도 성우 아빠도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성우는 할아버지의 역사의식에 공감하여 결혼을 반대하는 할아버지 뜻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도 중요해. 왜? 나는 윤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윤주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제목 도깨비는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친일적 가치에 매몰되어 금전적 가치에 매몰되어 역사의식을 결여한 빠져있는 인물들을 잔치는 이 인물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뭐 어쨌든 조금 슬픈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분 쉬시고